읽어주시죠. 네. 12.12 군사반란 때 당시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대장을 총질로 체포한 보안사 소속 대령 허삼수 일당이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묘하게도 이 당시에 허씨성을 가진 자가 2명이 더 있어서 허삼수, 허아평, 허문도 소위 쓰리허의 세상이었다. 그들 권력 행사는 2년 남짓 있었다 해도 이리 쓰리허가 이들은 무소불익 권력의 위세는 산천초목을 베고도 하늘을 찔렀다. 자신들 손에 통폐합된 언론이라는 무기로 82년 이철이 장영자 사건을 조작하고 대하산업이 부도를 막고 살려낸 국가기관 사업체 일신제강 공영토건을 부도내게 한 그 장본인이 이들 쓰리허라고 하면 믿으시겠는지.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설명드리고요. 여기에서 이 사건, 이철이 장영자 사건은 제가 실체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론으로 잡은 겁니다. 여론. 그러니까 여론을 막 일으켜가지고 여론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지 못한다. 여론이 막 국기를 흔들린다. 이래가지고 여론을 조작을 해서 여론을 막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일으키려면 이 사람들 괴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막 숫자를 막 이렇게 막 늘리고. 근데 그때 사회적으로 5공이 들어와서 불안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령 총기 난동이라든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총기 난동 사건은 거의 최초로 일어났었고요. 불안한 그때 사회 모든 정정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일은 언론을 통폐합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폐합된 언론으로 여론을 불을 질러서 여론을 일으켜서 여론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지 실체는 없는 겁니다. 여론으로 잡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 주시죠. 82년 이철에 장영자 사건을 조작하고 대하산업이 부도를 막고 살려낸 국가기관 산업체 일진제강 공영토건 부도나게 한 그 장본인이 이들 쓰리허라고 하면 믿으시겠는지요? 그 가운데 특히 허삼수, 허하평 같이 하고 지원한 배우가 당시 안기부장 유학성과 같은 보안사 출신 이학공이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얘기냐면은 허삼수, 허삼수는 보안사 인사처장, 또 허화평이는 비서실장,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실세였단 말이죠. 이 사람들 배후에는 장군 출신이지 유학성, 안기부장 한 사람 유학성, 또 이학봉은 또 보안사 대령이었죠. 보안사. 이 사람들과 이제 같이 모두가 이렇게 그 당시 다 요지됐다는 얘기죠. 이 사건, 우리 이철이 장영자 사건도 만들고, 이렇게 전부 다 조작을 하고 만들고, 그리고 일신제강이라는 건 국가기관 산업이었습니다. 이제 그 산업을 부도내게 하고, 공영토건을 부도내게 한 거는 우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전략적인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매도하고 여론을 막 높여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전략적인 일이었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1981년 3월 무렵 봄날이었고 하기에는 한겨울의 잔설이 남아있는 듯 코트를 입고 회사를 출근하길 나섰다. 10여 년을 거주하던 세검정 집을 관리자에게 맡기고 청담동 집으로 이사한 지 몇 개월 되던 때였다. 내 차가 청담 사거리를 지나고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고 운전기사 신 과장이 뒷차에서 차를 멈춰달라는 크락션을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다. 내가 차창으로 뒤돌아보자 검은 세단이 내 차 뒤에 바짝 따라오며 크락션을 울렸다. 나는 그 옆을 차를 멈추게 했다. 그때 뒷차에서 내린 듯한 단정한 차림의 남자 2명이 내게 앉아있는 차창가로 다가왔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차창문을 내려달라고 손짓을 했다. 나는 차창을 반을 내리고 뭡니까? 라고 물었다.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모시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순간 의아해서 누가요? 예, 허삼수 사정수석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얼굴이 찌푸러진 나는 그래요? 나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무슨 일이지요? 회장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회사를 출근하는 중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미리 전화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집에 와서 얘기를 하던가 하셔야지. 길거리에서 납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면 내가 쏘아붙이자 죄송합니다. 자택을 찾느라 시간이 걸렸는데 마침 회장님 차가 나오기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렇게 말하는 그 남자의 얼굴 표정에는 죄송하다거나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고 오히려 뭔가 거만해 보이기까지 했고 그가 방금 한 말은 거짓말로 오히려 내 집 앞에서 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쫓아온 것 같았다. 수초간 상황 판단을 끝낸 나는 그 남자 차를 따라가면서 이건 납치식도 아니고 화도 나고 기분이 더러워지는 걸 억지로 참았다. 그러자 얼마 전까지 전직이 청와대 경호실 출신으로 대통령 선도 차량을 운전하는 임무를 맡았던 신 과장이 요즘 그쪽 청와대 애들이 기고만장하다는데 기고만장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봅니다. 라고 하는 신 과장의 말을 아무 대꾸 없이 차장 밖을 응시하며 나는 생각에 잠겼다. 아, 권력이 바뀌었구나.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내 집이 세금정이어서 10여 년간 매일 오고 가던 효자동을 지난 차가 청와대 뒤쪽에 있는 겉으로는 이전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삼청동 안가 앞에서 멈췄다. 낯익은 곳이라 뭐라 형언할 수 없이 기분이 묘했다. 아까와는 다른 젊은 남자에 의해 안내되었고 제5공화국 사정수석 허삼수라는 자를 처음 대면하게 되었다. 실내를 밝게 하기 위해 일부러 열어젖힌 듯한 창문으로 맑게 파란 아침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이 즈음 나는 11.6, 12.12의 연속된 충격 속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국가 운명이란, 개인의 운명이란, 도대체 그 운명이 무엇인가가 생각의 화두가 돼 있었다. 사람을 오게 해놓고 기다리게 하는 매너나 길거리에서 불쑥 차를 세운 오만 방자한 태도는 얼굴을 보지 않아도 사람다운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심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신권력자에 대한 궁금증이 갑자기 일었다. 그는 보안사 소속 군인으로 계급이 대령이라는 것 외에는 나는 허삼수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이런 사람이 존재한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불쾌한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나름의 감정 통제를 하느라 조용히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심호흡을 하며 신권력자 사정수석 허삼수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내 경험상 이상한 점은 사정수석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일개 참모비서실로 여러 비서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인데 12.12 군사반란 이후 사회 곳곳에서 그는 이름이 거론되고 한 사람이 신권력계에 대한 세인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면 5.16 혁명 때 중령 계급이었던 김종필 위치 같은 인물인가? 반란자에서 오만 불손한 사람에게서 어떤 인물인가까지 수초간 내 상상이 비약하고 있을 때 누가 봐도 뼈대가 가는 남자 모습이 한눈에 왜소하고 꾀죄죄해 보이는 40대 정도의 남자가 씩씩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어깨를 젖히고
어깨를 젖힌 채 어느 소파에 거만하게 앉았다. 그가 허삼수였다. 맙소사. 내 정신은 멀쩡했지만 순간 아찔한 현기증이 있는 것 같았다. 뭘 그리 쳐다보십니까? 사람 처음 봅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어떤 때 사람은 딱히 기대하지도 않은 상대일지라도 본 적 없이 듣기만 하는 이미지를 만든다. 그런데 정작 만나본 상대가 자신이 만든 이미지와 동떨어져 있을 때 실망한다. 내가 그 순간 그랬다. 실망이 냉소로 변하는 내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말문을 열었다. 무슨 일로 저를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시는지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가끔씩 경험하시겠지만 감정이란 누르면 누를수록 용수철같이 튀어오르기 마련이어서 참고 있던 내 감정이 비꼬는 투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상대와 맞닥뜨려 있을 상황은 예기치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당황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의 입과 눈이 알만하다는 표정이 된 그가 이쯤이면 혹시 우리 애들이 무슨 실수라도 한 겁니까? 의식적으로 계산된 유치한 그의 말투 속에는 내 옆에서 한껏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의 욕구가 역력해 보였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면 나는 손사래를 친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왜 웃음을 터뜨릴 뻔했냐 그러면은 생각보다도 또 너무 못생긴 남자, 너무 그러니까 막 오공의 실세 막 권력자 막 이런다니까 막 이미지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쬐끄만한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고 쬐끄만하고 꾀죄죄한 남자가 나와서 막 거만하게 어깨를 젖히고 막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이제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그랬죠. 근데 참느라고 혼났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면 손사래를 친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스스로 나는 무식해서 용감하다 라고 천명한 분이 계셨다. 김영삼이죠. 머리는 빌려 쓰는 것이라는 어독도 남긴 그 시대 무식해서 용감한 탓에 대한민국 근대사의 중요한 유물인 중앙청을 거칠 것 없이 시원하게 허물어버렸다. 용감한 것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 그 대통령과는 인간적인 격에 있어서 차원은 다른지라도 내 눈앞의 허삼수도 무식해서 용감한 것 같았다. 긴장을 풀려고 방금 전 내온 이제 믹스커피를 가져왔더라고요. 긴장을 풀려고 방금 전 내온 믹스커피를 입에 대고 있는 나를 향해 그는 누가 그랬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용감한 것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 대통령과는 인간적인 격에 있어서 차원은 다를지라도 내 눈앞의 삼수도 무식해서 용감한 것 같았다. 긴장을 풀려고 방금 전 내온 미스커피를 입에 대고 있는 나를 향해 그는 허삼수는 누가 그랬다는 것인지 부패한 권력은 망한다느니 이 사회에 부조리가 만연해 있다느니 나는 반드시 부패한 권력과 사회 부조리를 척결해내는데 신명을 바치겠다느니 이 나라에 반드시 정의사회 구현을 하겠다느니 설교하듯 일방적으로 그는 떠들어댔다. 말이 많은 남자였다. 잠자코 듣고 있다가 쓸데없는 말 더 듣고 싶지 않아서 나는 잠깐만요. 지금 저를 교육시키려고 이 아침에 불러온 건가요? 라고 정색을 하고 묻자 내가 처음 보는 남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갑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수줍은 태도가 된 그는 센 경상도 사투리로 어디요 사모님 그런 게 아니고요. 보안사령관을 2번씩이나 여기만 이철희 선배님을 존경한다 아닙니까? 저는 보안사에서
저희 보안사에서는 이철희 장군께서는 방첩계통의 전설 아니신겨. 그의 뜻밖의 말이었다. 그의 사투리가 가식 없이 들렸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존경하는 선배님을 모셔올 일이 아닌겨. 어째서 그 마누라를. 내가 본 뒤 좀 짓궂은 데가 있는데 그 짓궂음이 나도 모르게 발동되는 것이 경상도 사투리로 대꾸하자 가무잡잡한 그의 얼굴에는 싱긋 미소가 떠올랐다. 찰나간 거만이 사라진 아주 찰나간이었죠. 찰나간 거만이 사라진 그의 얼굴은 악의가 없어 보였다. 웃는 얼굴에 악해 보이는 사람은 없을 테지만 그러나 그의 미소에는 소년 같은 순진 무고함이 느껴졌다. 그래, 방법은 거칠었어도 나쁜 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안도감이 밀려왔다. 이제 긴장이 빠져나가 버린 거야. 아, 이게 뭐 나쁜 일 아니에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 같지는 않네. 이런 거였죠, 뭐. 안도감이 밀려왔다. 감청색 코트를 벗지도 않았던 나는 비로소 소파에서 일어나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라고 쾌활한 말과 함께 악수를 청했다. 하긴 히틀러도 소년 시절에는 성가대에서 천사 같은 음성으로 성가를 불렀다지 않은가. 군인 특유의 기상도 느껴지지 않은 볼품없이 이 왜소한 이 사내가 남편과 내 운명에 칼질을 하게 되리라고는 그 시간에는 신도 모르셨을 것 같다. 그겁니다. 처음 만나본 그 허삼수라는 사람은 군인다운 군인 어떤 기상이라던가 뭐 이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당히 이렇게 찰나간 이렇게 막 억지로 꾸미고 막 거만하게 있었던 것이 사라지고 찰나간 이렇게 싱긋 웃는 그 미소는 그 소년 같은 그 천진 무고함도 보였고 그래서 근데 이런 사내가 내 남편과 내 운명에 칼질을 하게 되리라고는 그 순간에는 신도 모르셨을 것이다 라고 쓴 게 이제 제가 그랬고요. 여기까지인데 이제 이 이후 이야기는 본문에 있다.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군정보기관인 보안사령부 대령 허삼수가 존경한다는 남편 이철이는 알려져 있다시피 대통령 그건 이제 요전에 다 읽어드려서 남편에 대한 거고요. 아무튼 이때 이제 처음 본 거죠. 처음 본 거고 그 이후로는 뭐 본 일도 없는데 이걸 갖다가 뭐 내가 그 월간조선 뭡니까 왕국장 편집국장 앞에 그분 성씨가 왕씨여서 안 잊어버려져요. 왕국장한테 이제 보내드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월간조선에 이렇게 썼는데 그 이제 허삼수를 만난 일이 없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얘기하시던가. 그렇게 막 떠들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삼수 씨나 뭐 허화평 씨나 뭐 허문도 씨는 이제 요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신문 기자였고 기자로 뭐 그때 일본 특파원으로 나가 계셨던 분이라 뭐 직접적인 뭐 사정에 이렇게 관여했다거나 그건 아니신 것 같은 건 모르겠고요. 그분은 아무튼 쓰리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박철원 씨를 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얘기하자 그러면 좀 길으니까 생략하고요. 근데 이분이 그때 50시대 때 사정수석에 있었습니다. 네. 박철원 씨 얘기가 그 당시에 그 사정을 요리하고 이장 사건을 요리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누구였겠는가 하고 저한테 오래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때 실세가 누구였느냐고. 허삼수 허화평 씨란 얘기죠. 그건 박철원 씨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었지요. 그때 사정수석에 있었는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었나 누가 주도를 했나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또 다른 생각이 나서 그랬는데, 이분들이 뭐 다음에 그때 당시에 첫 번 허삼수 씨의 그 인상으로 봐서는 우리에게 뭐 아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건 아니었어요. 좀 자기네들이 이제 정의사회 구현을 502 하겠다는 정의사회 구현을 해나가는데 선배로서 좀 협조해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근데 방법이 조금 거칠었죠. 거칠었다고 해도 그런 의미였고, 그렇게까지 뭐 일을 만들고 이렇게까지는 좀 개인적인 거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권력 쟁탈전, 그러니까는 12.12에 일으켰던 그 세력들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안사 세력들과 하나회 세력들, 장군들.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막 수도경비사령관도 되고 특전사령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이렇게 막 요직을 다 맡는데, 이분들은 좀 미미했거든요. 참모 역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누구한테? 차규헌이라고 아까 여기 나오죠. 차규헌. 그분이 그 80년대 그 육사 교장을 됐어요. 아마 무슨 여기 사단장에서 이제 80년대니까 육사 교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그때 그 박지만 군을 좀 가서 봐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육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차장군이 그때 교장이었죠. 근데 뭐 저희 군에서는 뭐 다 만나면 반가워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차규현 장군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뭐 이런 말이 나돌았다 그래요. 밥상은 누가 차렸는데, 이 밥상은 누가 차렸는데 숟가락 들고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느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노태우 대통령 참모장을 하던 유재구 장군이 또 저희와는 또 의형제, 제 남편과는 의형제 관계에 있어서 81년도인가 81년도인가 그 유재구 장군이 오사단장을 했어요. 근데 그 잠깐만 요 얘기만 하고 갈게요. 오사단장을 했는데 그 오사단이 일선 바로 앞입니다. 오사단이. 근데 거기에다가 79년도인가 이유락 씨가 이제 그 DJ 납치 사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있었어요. 다른 원인도 있었는데 그걸 나와서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 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 어찌 자기 나름대로 뭐 일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유락 씨를 만난 거는 제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제가 그 돈 공보실장으로 저한테 최고회의 공보실장이 저한테 돈 주러 왔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때 했는데 그때부터 안면이니까 오래됐죠,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철이 제 남편하고보다는 유락 씨가 더 친했죠,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근데 뭐 친하다 그래도 그거죠, 그건데. 근데 그때 이제 거기 오사단에다 자기가 종을 만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뭐 불교계 어쩌고저쩌고 하니까는 그 이제 평화의 종을 만들었대요. 그러고 저또 종각을 지어달래, 종각을. 아니, 종 만든 사람이 종각도 짓지. 아, 왜 또 그걸 또 나한테 또 지어달랬냐고. 아이고, 저또 지래요. 그래서 이제 이유락 그 전 부장이죠. 신도 회장이 이제 종을 만들고, 종을 만들고 제가 종각을 세웠어요. 오사단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 비석을 해놨어요. 이유락 씨가 종을 만들고, 장보각행이, 이제 제가 그때 불명이 장보각행이 종을 했다. 영자, 이제 보각행이 종을 했다. 비석도 있어요, 오사단에. 근데 저 이름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이름을 넣고 하는 걸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게 이제 음지에 사는 사람들의 생리입니다. 뭐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걸 아주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해놨더라고요. 한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유재구라고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노태우 대통령 그 군에 있을 때 참모장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했는데
예, 그이하고 이제 우리 집 양반이 의용제, 정보계통에 의용제를 맺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재구 장군이 이제 거기 오사단장으로 갔어요. 그게 81년도예요. 81년도인데 4월 초파일 날, 아유, 여기 형수님 비석이 있다고. 이우락이랑 여기 형수님 비석이 있다고. 그래서 얘기 좀 들은 것 같은데 확인 안 해봤거든요. 비석이 있다고 좀 와보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갈 때 차기원 장군 그 부부하고 같이 갔었죠. 초파일 행사로. 4월 초파일 행사로. 같이 갔다가, 예, 그 오사단에 갔다고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있고 이제 그 종해난데 거기는 최일선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나오는데 이제 차장군 앞에 타시고 저희 차 앞에 타시고 그다음에 차장군이 재혼을 하셨어요. 부인이 아주 젊으시더라고요. 미인이고 앞에 타시고 우리는 이제 맨 안쪽에 이제 그 부인 차장군 부인 타시고 가운데 저거 타고 이쪽에 이제 오나 자리에 이제 저희 장군이 앉았는데요. 4월 초파일이면은 이제 양력은 5월달 아닙니까? 5월달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오사단에서 쭉 서울로 이렇게 나오는 길이요. 프라타나스가 쭉 있어요. 포프란지 지금도 포프란지 모르는데 중앙정보부에서 그때 그 종자 들여다가 만든 게 가로수 심은 게 이제 포프라 살림 녹화 나무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자주 드시는 그 씨 없는 포도, 프랑스 포도, 그것도 정보부에서 종자 갖다가 만들었죠. 수박 종자 만들었죠. 의장춘 그거 만들게 했죠. 그런 종자로 그래서 수험 임업 시험장 만들어서 첩보원들이 종자 갖다가 우리 걸로 다 만듭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정보부입니다. 막 국내 정치에서 막 데려다가 고문하고 이런 거는 일국 딱 하나 있어요. 그 외에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뭐 모르고 거기 다 차단 조직이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프라타나스인지 뭔지 아무튼 지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 뭐 식물도 뭐 그렇게 막 이름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 제가 조금 이제 지루하시지 마시라고 5월 달에 이렇게 이제 햇볕도 참 좋잖아요. 양력 5월이니까요. 4월 초파일이니까. 그래서 차가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집이 운전하는 이제 우리 과장들은 그래요. 조금 이렇게 차 속에 정적이 흐르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이제 음악을 틀어놓는데 그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를 제가 그 인트로를 좋아하거든요. 그 멜로디 가운데서요. 근데 그 이제 잔잔하게 나오는데 진짜 햇볕이 잔잔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래서 아유, 저 참 프라타나스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가로수가 바짝바짝 하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우리 양반이 옆에서 저건 프라타나스가 아니요. 저건 포프라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제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랬더니 차장군이 앞에서 아이고 선배님 두고 아이고 그렇게 저기 저 사모님 무안하시게 그 말이 더 무안하고 더 창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장군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참 남자로서는 따뜻한 분이구나. 우리 장군에 비해서는 따뜻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때 이 양반이 그렇게 저를 무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왜 그랬느냐고 제가 따졌더니 제가 뭐 이렇게 뭘 꽃을 보고 뭘 받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거는 뭐 무슨 꽃 해가지고 막 제 멋대로 이름을 댄대요. 그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안 된대요.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이후로는 제가 뭘 받아도 꽃을 보거나 뭐 식물을 보거나 또 일체 그 얘기를 안 해요. 아는 걸로 아주 그 버릇을 제가 망신 한번 톡톡이 당하면서 그 버릇을 고쳤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이 그때 차기원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밥상은 차려놨는데 밥상은 누가 차렸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 사람 따로 있느냐고. 이분들의 갈등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죠. 갈등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순자 인척이 이제 우리다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자기네들이 전략적으로 이게 우리가 권력 싸움에 좀 이용해 보겠다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댓글들 참 고맙습니다. 좀 참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요. 또 그 가운데는 또 어떤 분은 그 얼굴 들고 뭘 나와가지고 뭘 또 떠들고 있느냐고 한번 시끄럽게 떠들게 했으면 됐지 뭘 또 떠드냐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요. 제가
떠들고 싶어서 떠든 것도 아니고요. 제 삶이 이제 제가 80평생을 살았고 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그러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저는 이름까지 전 그런 생각지도 않고 제 남편 내 명예만큼이라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좀 회복시키고 싶어서 제 삶에 대해서만 좀 조용히 말씀드리고자 나왔으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